홍인사명리 122화 시작하겠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럴만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전사주 하나 풀려고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킹 오브 클론스라는 다큐를 봤어요. 황우석 박사 이야기더라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기 바래요.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이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맞나요? 그쪽에 계시는, 두바이인지 아부다비인지 그쪽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사주가 3개가 잡히더라고요.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의 생년월일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이쪽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들 뭐 생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시는 이제 다 통일했고요. 시는 술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개를 놓고 어떤 것이 진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방식의 공부를 해보죠. 그러니까 사주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용신 찾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영원히 명리의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 목소리가 작은데 크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보내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만 좀 보내세요. 알아서 보십시오. 초창기에 목소리 작게 된 것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최근에 목소리 작게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데시벨을 올려서 영상 변환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예, 없습니다. 지금 636명인가요? 구독자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1000명 넘어가면 제가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사주 뭐 물어보셔도 되고, 어떤 질문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좀 생동감 있는 공부가 아닐까, 유튜브로 할 수 있는 최고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려면 1000명이 넘어야겠죠. 1000명 넘게 좀 해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솔직히 별 재미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단편적이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죠. 이걸 제가 아는 것을 다 무료로 풀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유료로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1000분이 달갈 때 이제 유튜브로 어떤 프로그램 초급부터 뭐 1년 과정을 아주 천천히 하든가 뭐 그런 것들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는 있어도, 저는 명리의 길에 1년이면 올라설 수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으로 3개월 같이 공부하고 제가 드리는 이론 자료 공부하면서 또 제가 쭉 모아서 올려놓은 밴드에 초청해서 이제 밴드에 올라온 실전사주 명조 그 3일체로 공부하면 1년이면 돼요. 사주첩경을 쓰신 그 이석영 선생님도 난 10년 걸렸는데 그대들은 2, 3년이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책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2년짜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다가 비싸요. 근데 돈도 절약해드리고 명리를 깨닫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짧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배우시는 분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알았는데 그것을 당연히 구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베네핏을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명리를 엉뚱한 곳에서 헤매면 진짜 오래 걸린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에너지를 쓰면 1년이면 된다. 정말입니다. 그걸 의심하는 순간, 의심하는 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거 뭐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빙빙 돌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시면서 한 20년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명리 방식이고요.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지 않다. 자, 어쨌든 황우석 박사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냐? 큰 이제 구조적인 것이 하나가 있고 은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2년, 3년, 4년, 5년 이제 그때 막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유명세를 누린 후에 이제 몰락하는 과정, 이제 그런 것과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아랍에미리트인가. 빈살만이 아랍에미리트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계자, 갑자, 경자, 병술 이거부터 보죠.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 상관월이에요. 연구자, 술자, 상관패인.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잖아요. 13대운에. 그죠? 식신패인, 이 상관에서 여기에 상관이 떴는데, 격으로는 상관격인데, 상관생제격 아닙니까? 상관생제 재생살. 연구하여, 뭡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높이겠다.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상관하면 인성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회에는 지금 인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암장되어 있는 형태죠. 술토, 내 생각, 내 편인이란 말이에요. 이 편인을 또 잘 뜯어보면 여기에 이제 양인이 있고, 이 양인을 다스리는 관, 그 관은 내 거. 근데 그 관은 국가적, 국제적 관이 내 편인에 임묘해서 내가 그걸 띄운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지식, 내 학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끌어와서 내가 위에 올려놓은 형태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상관, 패인, 생각은 나에게 있어요. 그죠? 내 생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같은, 이게 이제 사술 원증기문까지 걸려 있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술토가 이때 딱 대운에서 와서 이게 딱 동에서 이때부터 쓴단 말이에요. 이때는 내 생각이라는 게 없죠. 아직은. 나중에 지나면서 이제 그걸 내 생각으로 완성하는 것이고, 이때 내가 배우는 학문은 이제 술토라는 편인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23, 33 대운에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은 비겁들, 양인들 비겁들과 이렇게 양인 운을 만나면, 이 걸럭운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양인을 만나면 양인 기질, 내가 칼 드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자유 귀문, 이제 귀문이 왜 필요하냐? 천재구조란 말이죠. 이 연구도 많은 양인들과 함께 천재적인 연구를 같이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재라는 것이 오행적으로 보면 목이잖아요. 갑. 이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해월에 이제 장생받고 자, 축, 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해자축월을 건너서 어떻게 돼요? 인월에 이제 목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중관목. 이 자라고 하는 저 암목속. 이 자 하면 이 생식적으로는 정자, 난자 이런 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모습, 이게 이제 복제 연구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갑은 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형태의 생명체가 아니야. 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엄청난 연구를 같이 해요. 편인을 배워서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생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때문에 내가 해온 연구는 쭉 이렇게 쭉 나이 들면서 계속 그런 연구를 같이 하는 거고요. 중년 시기까지. 특히 이렇게 국가관과 합을 하는 연구잖아요. 자사합, 암합, 무게함합. 이렇게 암합, 그러니까 국가의 편관적 권위 이런 것을 등에 업고 하는 연구예요. 이게 국가적 연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잘 맞죠. 국가는 내 연구에 완전히 임명하는 형태죠. 모든 권위 이런 걸 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당신 대장에 당신한테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겠소.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인운이 딱 되면 김이 이제 정인이 떴죠. 기둥으로 왔죠. 그럼 정인하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소통에서 딱 드러나요. 그리고 얘가 잠이 원진, 이건 이제 천재적인 연구 이런 거예요. 나는 술토만 있었는데 미토 연구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오미니까 국가적인 명예,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부여받은 상태의 잠이 원진 연구란 말이에요. 이 미토 속에 갑이 임묘해 있잖아요. 미토 속에 그 연구 속에 임묘했던 것들을 세상에 올린다고요. 이게 그런 식이에요. 잠이 원진으로 있듯이 또 상관이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원진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연구, 기존의 연구와 이 새로운 정인적 연구, 뭐 인기 다 되는데 거기에서 돈도 당연히 튀어나오고,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 속에서 이제 돈도 엄청난 그때 연구비, 지원비 이런 것들을 받았죠. 설미형, 그 연구가 어떤 형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 이게 대원에서 미토가 와서 술토를 딱 쳐버리면, 물론 이제 이게 또 정인이고 그래서 이 갑기합을 해버리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내가 사회에 이 감목도 끌어들이면서 이 제극인, 정인 제극인이 되니까 이제 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재생살, 살인소통, 명예에 대한 욕망도 엄청나게 이때는 생겨요. 그리고 설미형, 그런 연구, 지원,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술토를 딱 건드리면 내 편인적 생각을 자극하고, 그러다가 그걸 통해서 연구하고 내 생각을 이 제자들한테 강요해서 뭔가를 쓰라고 하고 논문을 조작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 명예가 훅 임묘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정인 제국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엄청난 인기도 끌었고 명예도 얻었지만, 살인소통을 얻었지만, 돈도 벌었지만, 생명체도 복제, 이 연구 속에서 드러났다 이거예요. 인멸됐던 것을 튀어나오게 하는 형태. 그래서 그때 이제 복제형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오 이런 대운으로 보면 어쨌든 내 연구, 편행적 연구는 지속되는 거예요. 무오니까 이게 또 양인간지의 연구, 내 연구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해외로 가죠. 이게 해외관에서 하는 연구, 이런 것이 됩니다. 상관페인, 나는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하다. 그때부터 계속 외유를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에도 갔고 등등등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랍 뭐 이런 권이 딱 떠오르는 거죠. 딱 잘 맞죠. 그런 쪽에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더라. 그런 상황 굉장히 잘 맞아요. 이 임진개축, 경진병술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정인월에 태어나서 상관 식상이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식상이 전부 다 드러났으니 개신기 이 양인들과 함께 기토 정인 연구를 하여 드러난 상관폐인 공부하여 연구하다. 뭐 이런 거죠. 아는 것을 바로바로 써먹으면서 연구하다. 그러면서 사회의 식상에 의해서 내 관이 한 번씩 건드려지는, 내가 구설에 오르는 이런 정도. 일단 사회의 축토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진토 연구도 하더라. 일계무. 내 상관폐인 편인 연구를 하면서 명예를 무게합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서 정말 이 사회의 축토와 진토 연구 계속 파하면서 온갖 연구를 하다, 이런 형태가 되고, 중년에는 을계무, 돈을 버는 쪽으로 가고, 나중에는 여기하고 마찬가지처럼 술토 연구, 이 양인을 내가 다스리는, 이런 건 이제 리더십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진토는 밖으로 드러내는 형태, 이건 안으로 짱 박히는 형태의 연구, 이런 것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근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서 이 진토 연구라고 하면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양인은 내가 인멸시켜버리는 형태, 뭐 이런 게 되죠. 언뜻 보면 이게 사회에서는 축진 연구를 하고, 이때 이제 돈과 인연이 있고, 그때는 이제 돈을 떠나서 말년부터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30대부터 화가 관이 이쪽으로 쭉쭉 밀려들면서 이제 관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를 보면 이게 별로 지금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양인들하고 지금 연구한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얘처럼 분명히 그런 아랍권 해외에 나가서 이때부터 해외관과 인연을 맺고 그쪽에서 연구를 하는 이런 쪽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물론 경신 정확히 언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 경신하고 하면 이제 신자진 이러니까 이쪽에도 뭐 어울리긴 어울리죠. 진유합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 이건 아예 틀리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 특히 이제 이 재성이 딱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상생제 어릴 때 뭔가를 놀면서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쪽을 굉장히 좋아했을 가능성은 있죠. 지장간에서 금국목도 일어나니까 뭔가를 치료하고 이런 것이 이제 수의학 이런 쪽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다. 이게 이제 요 마지막에 뭡니까? 대학 입시 보고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이게 요것도 괜찮다. 이게 천재 구조거든요. 이게 잘 쓰면 사회에서 축진파의 공부를 하고 그것 중에서 내가 진토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술토까지 말년에는 지금 연구소에 내가 완전히 짱 박혀서 하는 형태. 그래서 진술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생각을 나는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이게 윤석열, 경진병술 요거까지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면 이게 천재구조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연구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이때는 중년에는 내 학문 성과를 드러내는 형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거의 같다. 얘도 그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키백과나 나무위키가 과연 틀리게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거기다 표시해놨을까? 그러니까 이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이제 무죄사주라는 차이점이 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은 이제 이 복제의 개념이 확 드러나 있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다. 이 사주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는 그것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내 생각 속에 숨어 있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상에 드러냈잖아요. 그러한 복제 동물을 세상에 드러냈다고요. 그 이후에 그 스누피인가요? 최초의 개도 복제해서 내놓고 지금은 이제 낙타 그 다큐에 나오지만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그런 아주 그 가치 있는 낙타 종들을 많이 복제해서 좀 키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세상에 내 성과물을 복제 동물을 드러내는 그런 면에서는 얘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얘는 이제 그것은 좀 안 돼 있는. 물론이에요. 요 진정을 내 생각에서 생각의 이 다양성, 온갖 천재적인 연구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세상에 내 연구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제 세운에서 이 진중을목이 가불목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마다 그런 애들을 이렇게 내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분명히 그게 드러나 있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이 정인 시기에 굉장히 잘 맞는다. 요게 이제 43대운, 요게 42대운인데, 그때 보면 이 정인이 왔을 때, 아마 요때 맞을 거예요. 요때가 2000년대 초중반에 딱 걸릴 텐데, 그러면 요게 잘 어울린다. 정인 제국인에 딱 걸리면서 인기를,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인기를 가지고 내가 상간페인에서 연구하다가 나중에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모로 술미형 법정 문제 생기고 내가 몰락하고 하는 이제 이것은 요게 좀 약하죠. 요게 약하다. 그 다음 얘는 뭐 어떤 연구자의 구조이긴 하지만 황우석 박사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편인어에 태어나서 정인 그러니까 학위도 많이 갖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사회로부터 많은 인정도 받고 엄청나게 공부해서 연구 상관 페인에서 연구자 사주는 맞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자진 신자진 그래서 이제 이건 무관사주란 말이에요. 무관 그 자유로운 영혼 이런 개념도 있고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을 항상 공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국가 자리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돈을 받고 그 제극인 상상을 현실화하는 개념이죠. 이게 백호일주 미토가 이제 미자 잠이 원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내 생각을 새롭게 현실해 보려고 하는, 또 술자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데 이 사주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성이 없다고. 이제 그게 세상에서 배운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생각, 내 노하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끌고 와서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없는 단점.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재성이란 말이죠. 내 인성. 왜냐면 이분은 남이 갖지 못한 엄청난 노하우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천재적이었고 다른 과학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였고 그것이 여전히 그가 명예를 얻고 있는 수단이며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역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얘는 이제 많은 연구원들하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진중계수 연구를 하면 세상에 꾸준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이 이제 어떤 성과들을 낼지 이제 이 사주로 보면 병진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자기 명예를 70대 넘어가서 이제 찾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신자진 이런 형태로 돼서 이 사람의 새로운 연구, 신자진 연구에 이제 생지가 천간에 자기로 튀어나온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역시 다시 받는 형태고 사라져 있는 명예가 병진으로 돼서 다시 튀어오르는, 다시 이제 명예를 얻는.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부도 어마어마하게 일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이미 이제 지금 70대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현재 71세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유대운이니까 아니 2년 후에 이제 병진대운과 이 신유대운은 차이가 많죠. 이건 이제 양인합살에 신유술에 이제 비겁방합에 같이 연구만 계속하는 그런 형태라면 요게 이제 한 차원 다시 명예를 되돌리는, 무너졌던 명예를 다시 뛰어 올리는 이제 그러한 73대 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차이가 조금 있죠. 그것이 조금 더 나이로 보면 요때 임술 이렇게 되면 요때는 이제 이 식신 연구를 주력해서 하는데 이제 식신 밑에 편인이 있으니 편인에 기반한, 물론 이제 이 술토가 딱 통하면 진술충, 축수령 이런 어마어마한 연구를 통해서 그때도 엄청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형국인데 그게 아마 70대에서 명예를 되찾고 80대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이게 성과물일 수도 있고요. 성과물이라는 것은 많은 복제 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큐를 보면 복제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 모 교수의 이제 개, 프렌치 덕인가, 개가 죽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개를 다시 이제 황 박사한테 부탁해서 복제하거든요. 그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면에서 이제 을묘,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근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형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억씩 내고, 내 강아지 복제해줘. 그게 나중에 이제 기술이 잘못 쓰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자묘형이 걸릴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제자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아우르죠. 이 을묘라는 대운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많은 근거 있는 이제 복제 동물 혹은 이제 복제 인간들이 나올 수 있는 대운이에요. 지금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많은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스스로 연구를 좀 중단하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라면 상상 초월의 수준에 있는 것이고, 로봇 기술이 그걸 보완하고 있고 이제 실체화하는 기술이니까 로봇은 거기에 이제 정말 인간의 성의 영역에도 침투할 것이고, 일자리 이런 거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술한지, 인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그 공존에 정말 악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는 의사결정, 거기에 그 뒤에 숨어있는 이제 이익의 논리, 이런 것들을 보면 AI가
인간의 말을 잘도 따르겠죠. 그럴 일은 만무하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이 되는 순간 이 복제 기술은 하나의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산업, 인간이 뭔가를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육식동물이라든가 그냥 가축, 우리의 식량이 되어주는 가축이나 그 이제 농작물의 복제, 유전자 변형 수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쌀 한 톨의 어마어마한 크기 이런 걸로 계속 우생학적인 논리를 병행하며 접목하여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복제해 나가는 그런 기술을 접목한다면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는 이 경금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먹거리니까 엄청난 재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 긍정적인 연구를 하면 좋죠.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많은 인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도움을 준다면, 인간 복제 빼고요. 그건 하면 안 될 텐데, 누군가, 이분이 영원히 사실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또. 혹시 모른다는 건, 자기를 복제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방식을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우리가 공상과학적인 상상력을 살짝만, 가미해 본다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내용으로 소설 하나 쓴 것도 있는데, 어쨌든 능히 가능하죠. 내 연구를 여기서 멈추고 싶진 않다. 자기 스스로를 복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울무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묘수랍도 굉장히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얘도 뭐 그럴만하지만, 얘도 황우석 박사 사조일 수 있지만, 얘 빼고, 얘가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킹 오브 클론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파스테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근데 이제 파스테르의 이 말을 인용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이게 이제 국가 자리로 보면 내 생각 속에 국가가 임묘해서 끈끈하죠. 국가와 내가 항상 자사합하여 연구를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고 끊을래야 끊을 순 없죠. 애국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걸 상징하죠. 우리나라가 품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과학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이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언론들, 이제 기대기, 그죠? 기덕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그들이 무슨 진실을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은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IAEA를 보면 거기에 뭔 진실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슈화 시켜서 밖으로 내쫓아야 됐나. 거기에는 정말 자본의 논리는 없었던 것인가, 강대국의 논리는 없었던 것인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 그 뒤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 병원들,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사주에서 그런 걸 또 잘 보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약간 킹 오브 선스를 보면서 저는 옛날 생각도 하고, 이분 사주를 이렇게 뜯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떨 것인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브런치하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도덕경 해석한 거 노자의 통찰이라고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빨리 깨달으면 그 이후에는 주역 공부는 필수, 그리고 도덕경 공부 필수다. 저는 이 세 개는 인간을 정말 지혜롭게 하는 필수적인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도덕경 따로 주역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의미 없다. 명리학을 끝내놓고 보셔라. 왜냐면 그 이전, 명리학을 끝내기 전에 읽는 것과 명리학을 끝내고 읽는 것은 차원이 다른 깨달음을 주더라. 노자의 통찰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시중에 나온 많은 책들이 있어요. 노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명리학 책도 수두룩복잡하죠.
하지만 거기에 여전히 용신 논리 같은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황선 박사 풀면서 여기에 제가 용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요. 노자의 통찰, 도덕경을 통해서, 제가 쓰는 도덕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기존 학자들의 연구 이런 것과는 좀 다를 것이다. 저는 항상 논리 정연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사유를 길러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명리 1년 딱 끝내놓으시고 그건 여러분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명리 끝내고 명리만 죽을 때까지 하지 마시고 정상에 오르시면 주역 도덕경 공부 꼭 하시길 바란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굉장한 사유가 이 안에 들어있다. 기존에 너무 작은 사유로 이렇게 풀어놓은 학자들의 그걸 뛰어넘는 그런 사유를 우리가 노자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게 명리학 공부를 완성하고 우리가 주역적 사유를 우리 안으로,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유, 읽으시든 읽지 않으시든 여러분 자유다. 명리학에 집중하셔라. 하지만 좀 방법을 잘 찾으시면 좋겠다. 1000명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좀 유용한 거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